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전력계통공학 7강이 되겠습니다. 자, 7강은 교재로 따지자면 7-3절 전압과 무효전력의 기본 특징에 대해서 문제를 출제를 하였습니다. 문제를 간단히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 7번은 전력계통에서 수화력 발전계통의 최적 경제 운영에 대해서 설명하라, 이런 문제였죠. 단 낙차 변동은 무시한다. 지금까지는 한 번도 수화력 발전계통의 최적 경제 운영에 대한 질문을 출제가 된 적이 없었죠. 그런데 이제 101회 때 처음으로 이제 질문이 나왔던 문제입니다. 자, 이런 문제는 또 나올 수 있다. 이걸 전제 조건으로 하셔야 될 겁니다. 자, 두 번째. 자, 문제 8번은 이것이 또 나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그래서 이거 일종의 뭐가 되겠습니까? 이제 손실방정식이 되는 거죠. 손실방정식을 어떻게 비계수, 그죠? 비계수를 이용해서 손실방정식을 구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간단하게 보면, 자, 비정수와 화력발전기 중분연료비 특성이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을 때 중분비가 10, 1대의 발전기 출력, 송전 손실, 부하를 구하여라, 이런 얘기죠. 이것은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숙지를 해 두셔야만 이 문제를 풀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문제 9번에 대해서는 이게 이제 수화력 협조 계통에 있어서의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제를 간단하게 보면 이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 보면 어떤 내용입니까? 하루에 12시까지는 수력 발전을, 그 다음에 12시부터 24시까지는 화력 발전을 운전할 때와, 그 다음에 전체 24시간 똑같은데 수력을 24시간 50%의 출력으로, 그 다음에 화력을 50% 출력을 했을 때 과연 연료비의 차이가 얼마큼 발생하고, 그 다음에 사용 수량의 차가 얼마큼 발생하느냐라고 하는 아주 기본적인 문제죠. 그런데 이것도 아직까지 한 번도 출제가 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번도 여러분들께서 또 준비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문제를 내봤습니다. 이건 계산 문제라기보다는 아주 단순한 계산이긴 하지만 풀어보지 못하면 현장에서 풀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풀어봐야 될 문제고요. 자, 문제 10번은 뭐냐면 계통전압이 전기업전압보다 낮거나 높을 경우 전력계통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시오. 이것은 지난주에 나왔던 문제하고 같은 연장선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계통의 전압이 높게 되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이런 문제를 연상하시면서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다, 이런 말이고, 문제 11번은 아주 중요한 예상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건 반드시 숙지를 하셔야 되는데, 자, 계통전압은 유효전력의 변동보다 무효전력의 변동이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계통전압은 유효전력의 변동에 의해서 전압 변동이 생기는 것보다는 무효전력의 변동에 의해서 전압 변동이 생기는 것이 더 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PQ 분할 특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PQ 분할 특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순수하게 전압 변동이 유효전력의 변동보다 무효전력의 변동에 의해서 더 많이 좌지우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시오라고 하는 증명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잘 숙지를 해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중에 첫 번째 문제였죠. 수화력 발전 계통의 최적 경제 운영에 대해서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답안지를 가져왔습니다. 낙차 변동을 무시했을 때 최적 경제 운영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십시오, 이런 얘기죠. 자, 수화력 발전 계통의 경제 운영의 목적이 뭡니까? 화력 발전소의 연료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수력 발전에 적절한 부하 분담을 시켜야 되겠다, 이런 말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자, 수급 조건, 그 다음에 우리의 목적 함수죠. 우리의 연료비를 얼마로 줄일 것이냐, 이것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역시 여기도 어떻게 됩니까? 풀 방법이 없죠. 그래서 뭐를? 르그랑지의 미정계수법을 도입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러한 람다에 의한 식이 주어지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식을 유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식, 람다가 갖고 있는 의미, 그 다음에 감마, 여기서 나오는 물의 증분 가치, 물의 증분 단가라고 하는 이 감마에 대한 해석이 더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 식을 보면 이 증분 연료비 자체가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식 정리된 것을
이렇게 다시 보면 자 여기서 보시죠. 여기가 DPS, DPH죠. 그러니까 DPS는 뭡니까? 스팀 출력이니까 화력발전소의 증분 연료비가 되겠고 DPH, H는 어떻게 하이드로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수력발전소의 1메가와트를 더 증가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물 증가분, 단위 시간당의 유량 증가분. 그래서 물의 증분 사용 수량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1메가와트 서로 같다라고 하게 되면 결국 어떤 식이 성립이 되냐면 감마라고 하는 이런 식 D키분의 DF라고 하는 식이 발생이 되겠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유량을 증가시키게 되면 무엇이 감소하는 겁니까? DF, 펀드가 감소하는 거죠. 그래서 물을 증가시킨 것에 대한 무엇? 연료비의 감소분. 그죠? 추가 발생되어져야 될 연료비의 감소분. 그래서 그걸 다른 말로 물의 증분 단가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똑같은 물의 유량을 피크 때 사용할 것이냐 아니면 기저 때 사용할 것이냐 이제 이런 고민을 하게 되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피크 때 발전을 해야만 같은 유량을 쓰더라도 무엇이 화력발전소의 연료비가 더 많이 증가되는 부분은 어떻게 돼요? 그거를 감소시켜 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피크 부하 때 경제 운영을 하여야만 화력발전소의 연료비를 최소화시킬 수가 있고 그때 수력발전소의 물의 가치가 최고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피크 때 수력발전을 운영하면 최적 경제 운영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답안지를 또 보시면 수화력 병개통도죠. 아까 설명했던 것과 같은 내용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여기도 수급 조건, 그 다음에 사용 수량 입장 조건이 있을 때 연료비에 대한 얘기.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르그랑제 미정기술법을 도입하면 이러한 감마 람다가 나온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것도 쭉 정리 잘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최종적으로 뭡니까? 출력은 미수량 증가하기 위해서 소요된 사용 수량의 비율을 표시를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중분 사용 수량이다라고 하는 이 개념 정리가 잘 되어 있죠. 밑에 더 내용이 있었는데 여기까지 좀 잘 잘렸던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답안지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분도 역시 그림 표현이 잘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수급 조건, 그 다음에 우리의 사용수량 입장 조건 하에서의 뭡니까? 연료비를 구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 다음에 르그랑제 미정계수법을 도입해서 새로운 협조 방정식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해석이 좀 나오겠죠. 물의 증분 단가에 대한 정의가 나왔고요. 예를 들면 화력발전기가 피크 시 출력 증가시킬 때 총 연료비가 200원이고 기저부하 때는 100원이라 한다면 수력발전기를 피크 때 발전하면 물의 증분 가치가 더 많다는 의미다. 그래서 수력발전기를 피크 시 운전하면 화력발전기 총 연료비가 감소한다. 거꾸로 수력발전기의 물의 가치는 증가한다. 라고 한 정의가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수화력, 병영, 최적 경제 운영에 대한 지침까지 나와 있죠. 그래서 수력발전기는 첨드부에 운전해라. 그 다음에 수력발전기 출력은 화력발전기의 증분 연료비 람다가 가능한 한 평탄하게 되도록 결정하여야 경제된다. 라고 하는 최종 결론까지 아주 깔끔하게 잘 내셨죠. 물론 요 식도 송전 손실을 고려했을 때 식이 되겠죠. 물론 여기까지 답안지를 작성한다는 건 쉽지는 않은 내용이긴 하지만 이거 잘 암기하셔서 늦었죠. 그렇지만 실제로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그렇죠? 이것은 화력발전 자체의 협조방 정식을 이제 응용하신 거기 때문에 이 정도 같이 여러분들이 충분히 답안지를 작성하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지간 이 문제는 또 나올 수 있으니까 잘 정리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